네, 안녕하세요. 물류 AI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산업공학과 박건수 교수입니다. 네. 예,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물류 산업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마존 같은 큰 업체가 하나가 이제 독점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여전히 큰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고객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신속 물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제 뭐 당일 배송 또는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도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뭐 2시간 배송, 1시간 배송 이런 식의 어떤 스피디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발전하고 있는 물류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고객 눈높이를 맞추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서 이제 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 기술은 역시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물류 분야의 어떤 효율성 및 스피드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장은 많이 커질 것이라고 여기 보시다시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활용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스마트 물류 시스템 운영이라고 나누긴 했지만, 뭐 왼쪽은 약간 좀 하드웨어에 관계된, 그러니까 자동화 기술에 대한 어떤 로보틱스나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 트럭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분야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잘 조합을 이루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또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물류 시스템 운영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RPA도 있고, 뭐 수요 예측, 배송 경로 최적화, 뭐 예측 기반의 어떤 제품이 어떤 상품이 필요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서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배송 시간을 아끼려는 이런 기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로봇과 설비 자동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물류센터에 있는 한 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대의 로봇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문제는 이제 하나의 로봇이 어떻게 길에서 움직일까 하는 거고 조금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이 로봇끼리의 어떤 움직임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AI 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물류센터 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어떤 경우에는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꺼내야 되는데, 저장하고 꺼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디다 놓고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운영의 어떤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워낙 복잡한 최적화이다 보니까 이제 좀 AI 기술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한 방향으로 물건을 배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반품도 시키게 되고, 아니면은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어떤 역물류에 대한 개념 활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로지스틱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역방향 물류가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 차를 움직여도 이제 단순히 그냥 물건을 주는 것에 비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또 차에 집어넣고 또 다른 곳에 옮겨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운영상 복잡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좀 AI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창고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움직여가는 트럭, 그리고 배송원,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을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STS라는 회사도 이제 IT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매출도 이제 IT와 비슷하게 상당히 큰 부분이 이쪽 물류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CJ 대한통운도 이제 네이버하고 협업을 이루면서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 더
기존의 이제 단순한 배송을 넘어서 어떤 고객의 창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고 이제 고객 그 일반적인 판매만 이제 판매자는 판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배송과 주문과 어떤 보관까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서비스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물류 전체를 어떤 서비스 개념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물류센터 상품 배치라든가 창고 관리라든가 뭐 하주가 이제 물류센터를 매칭한다던가 하는 부분까지 제공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역시 구성하는 많은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AI 최적화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A 솔루션들은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물류 부분에서도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이 뭐 기본적으로 주문이랑 배송하는 것들이 상당히 반복적인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동화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역시 이제 이미지 인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AI 기술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창고 부분을 어떤 피킹이나 아까 제가 이제 운송할 때 하는 어떤 박스에다 담을 것이냐, 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담을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몇 개가 있는 것을 파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나가서 어떤 배송을 할 때도 트럭들이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제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교통 플랫폼이나 택시 같은 걸 우리가 이용을 할 때도 몇 시에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주느냐에 대해서도 뭐 AI 지식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요금이 효율적인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점점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현재 물류 분야에서 AI 활용의 잠재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그래서 이 물류 분야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큰 과제를 만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물류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발굴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 목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물류 산업에서 그러니까 AI 활용 부분을 현재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 산업에서 AI가 이제 가져올 변화를 검토한 다음에 좀 파급력이 큰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하고 또 하나 또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과에 지금 흩어져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어떤 연구자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물류 분야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연구진은 지금 이제 7분만 현재 선정이 돼서 제가 이제 간사 겸해서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지금 연구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SCM 전공하고 계시는 이제 산업공학과 문일경 교수님 그리고 AI 쪽 연구를 하시는 이재욱 교수님을 비롯해서 아까 저기 다른 센터도 나왔지만 이제 스마트 건설하는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물류 AI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치숙 교수님도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에서 지금 생산 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제 임재현 교수님, 김성현 교수님을 섭외해서 이쪽에 이제 서비스 모형이나 아니면 물류 서비스 관련 모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우재 교수님은 경영 정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IT나 AI 서비스들이 이제 물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부분을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섭외한 요 7분은 이제 물류 AI를 연구하실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그 전 교수님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이제 어떤 분들이 더 계신지를 더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해서 향후 이제 더 큰 연구 주제를 발굴했을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후보 주제를 여러 개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이 중에서 파급력이 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몇 가지 후보들을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것은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아직 킥오프 미팅은 하지 않는데 다음 주에 일단 모여서 어떤 부분의 후보들을 보고서는 이 후보들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파급력이 크고 향후에 이제 더 큰 연구센터 주제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골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 주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품 그 웨어하우스에 있는 뭐
어떤 로봇들의 이동 또는 뭐 사람의 이동,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피킹하는 기술, 그리고 또 웨어하우스는 어디에다 둘 것이냐, 현재 뭐 도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뭐 바깥에 외곽에 둘 것이냐, 크기는 얼마로 둘 것이냐, 제품은 무엇을 담을 것이냐, 제품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것이냐, 주문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는 좀 파악할 기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쪽에서는 이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신경망 등을 활용해서 이제 AI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서 최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AI를 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로 우선 각 단과대학 및 학부에 소속된 물류 AI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교수님들의 어, 그 교수님들 계속 발굴을 해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물류 관련 어떤 집단 연구 또는 뭐 대형 연구 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하고 동시에 물류 관련 현재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연구팀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워낙 지금 연구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점점 쌓아가면서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또 그쪽에서 있는 부분의 인력 부분도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간에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더 협업의 어떤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센터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희 연구센터는 일단 처음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중한 어떤 연구 또는 플랫폼을 갖춰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가지게 돼서 감사드립니다.